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2년 들어서 첫 찍어 올리는 영상인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주별로 하나씩 이렇게 찍어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매번 그 약속이 지켜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나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들, 또 아울러서 강의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도 답변을 해드리는 통로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릴 주제는요.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역사 이론 쪽에 좀 배경 지식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사학사와 관련한 내용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이탈리아 역사학자죠. 베네데토 크로체하고요. 영국 역사학자입니다. 로빈 콜링우드의 역사인식의 차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남색 책이요.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역사교육 개론서 안에 보시면 그 2장 역사학과 역사교육 부분이라든가 3장 역사 이해 부분에 어김없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참고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 책의 집필자들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자들이시고요. 그 허승일 교수라고 그 로마사 전공하신 서울대 서양사 전공자신데요. 그분한테 사사를 받으신 제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사학사 관련한 거의 대다수의 내용은 요 책입니다. 혹시 책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만즈라는 사람이 쓰고요. 그 허승일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서양사학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서양사학사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똑같이 옮겨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만 제가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520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보이실 겁니다. 현대 역사인식과 역사소설, 그래서 보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보론이라고. 그러니까 이 책 서양사학사라는 책의 원 저자가 지금 만스라는 해외 역사학자고, 이걸 지금 번역하고 옮기신 분이 지금 허승일 교수세요. 지금은 이제 퇴임하시고 원로교수 노교수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남색책 집필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제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남색책 저자분들께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실 때 이분에게 지도를 안 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따왔는데요. 이 보론의 내용이 현대의 역사인식과 역사소설이라고 그래서 랑케의 역사인식부터 시작해서 아나락파의 역사인식에 이르는 내용 부분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따와 있는 거거든요. 남색 책에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리케르트와 딜타의 역사인식이라고 써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크로체의 역사사상이라고도 보이죠. 그 다음 또 아울러서 이렇게 보시면 콜링우드의 역사 개념이라고도 보입니다. 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남색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남색책에 그대로 써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칠해져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사학사 관련한 내용들은 굉장히 깊이가 없어요. 실은 서양사를 전공하신 분이라거나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을 하면 지성사 강좌를 다 듣게 될 텐데 그 지성사 강좌의 내용에 비해서 턱없이 빈약할 정도로 내용밖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그 남색책에 서술되어 있는 원전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걸 아시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콜링우드의 역사인식, 그 다음에 크로체의 역사인식, 순서대로 하면 크로체의 역사인식, 콜링우드의 역사인식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제가 짧은 프린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베네데토 크로체와 로빈 콜링우드의 역사인식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19세기 말 20세기 전반부까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랑케 사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랑케 사학의 핵심적인 명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과거로부터 남겨져 있는 사료가 있다라면, 그 사료가 바로 역사적인 사료가 아니면 그 사료는 역사적인 사료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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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료
요 사료가 있다라면 이건 과거를 알려주는 지표죠. 또 이 과거를 과거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가. 그죠? 이 역사가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랑케의 역사인식으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료로부터 말을 해야 된다. 그 사실 위주의 역사인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요.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관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둘 간의 관계에 주목을 하고 있죠. 이 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요 둘 간의 관계에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와 역사가의 관계 또는 사실과 역사가의 관계,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랑케 역사인식 가운데서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양자 간의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쪽 부분의 비중을 지금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간략하게 그걸 표현을 해보면 소위 역사적 사실들이 최대로 강조되어지는 역사 인식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은 역사가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로부터 말해야 된다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곧 역사가는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과거 사실로부터 말하게 한다는 객관주의적 서술의 모범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객관주의적 서술의 모범에 있어서 이 사료 비판과 사료 탐구의 방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어졌을 것이고요.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로부터 모든 걸 말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타났겠죠. 그렇죠? 예, 이런 랑케의 역사인식을 역사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랑케의 역사인식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상대주의적 인식 또는 이상주의적 인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세 사람을 지금 여기 프린트해 보시면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생물연대가 1833년부터 1911년까지 살았던 윌헬름 딜타이였습니다. 딜타이는 강의 시간에도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색 책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실증주의에 반대해서 그렇죠? 실증주의에 반대해서 자연과학과 구별되어지는 정신과학의 방법론을 정립했던 사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핵심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랑케 역사인식을 비판하기도 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역사가란 과거를 말해주는 역사적 사실들을 수집하여 편찬해내기만 존재가 아니다. 이게 바로 랑케에 있어서 역사가를 말하는 것이죠. 랑케가 제기하고 있었던 역사가의 역할을 딜타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딜타이는 이어서 현재나 미래의 대변자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가의 정신의 세례를 통해서 생명을 가진 의미 있는 산역사로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곧 랑케의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요. 자, 이 부분으로 모든 걸 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딜타이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사가로부터 이렇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 산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산역사. 만약에 역사가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료들은 뭐가 되고 마는 거고요. 문헌의 역사. 그 죽은 역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역사가의 관심 바깥에 있는 역사가에 의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역사, 이건 죽은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산역사와 죽은 역사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더불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학의 가장 큰 본질은 역사학의 연구 방법이 정신과학이라고 그랬으니까 역사학의 독특한 인식은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다. 인간의 정신을. 그 인간의 정신, 곧 타자의 정신생활 속에, 과거 사람들의 정신생활 속에 자기 자신을 옮겨놓고 이를 모방하거나 추체험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해 방법, 곧 소위 말하는 아까 위에서 말한 자연과학의 방법에 대비하는 정신과학의 방법론이 있다면 이 정신과학의 방법론으로 지금 딜타이가 제기했던 게 에얼라벤 또는 나허라벤이라고 불렸던 추체험이에요. 독일어로 나허라벤 또는 나허레벤이라고 불렸던 추체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윌헬름 딜타이의 역사인식을 이어받아서 또 관념론적 역사인식의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지금 이 베네딕토 크로체랑 로빈 콜링우드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두 인물의 개관 간단한 내용을 보면요. 요 크로체는 1866년부터
1952년까지 살았고요. 콜링우드는 1889년부터 1943년. 그러니까 콜링우드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크로체는 역사를 유일의 실제인 정신이 표현되는 최상위 형식으로 봤고요. 1925년에 걸쳐서 정신의 철학이라는 4부작 책을 내놓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저서를 토대로 해서 역사란 하나의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들이 역사학의 일부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곧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사회과학이 융성했던 시기고 사회과학이 발전했던 시기인데 이러한 모든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종교, 예술 모든 분야의 어머니, 그렇죠? 모든 분야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게 역사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역사가의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쓰여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을 해본다면요. 자, 이 랑케 역사인식의 도식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두 분 다, 그러니까 크로체든 이 뒤에 나오게 되는 콜링우드든 동일하게 아시다시피 thought of history죠. thought of history. 이걸 사고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사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상의 역사, thought of history를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분 다 강조하고 있는 게 contemporary history였죠. contemporary history. 이른바 동시대적 역사 내지는 현재의 역사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크게 헷갈려 하시지 않죠? 그쵸? 예컨대 크로체와 콜링우드를 비교를 해보면 크로체는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사료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납니다. 크로체는요,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토대로 해서 실제 과거 사료 속에 있는 역사적 인물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 크로체 같은 경우는 현재 요 시대를 또 중시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사료 속의 역사적 인물이 조명되고 재탄생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이 역사가의 정신이 이 사료 속에 드러나 있는 역사적 인물보다 앞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청교도 혁명 시기의 크로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청교도 혁명을 전공한 민석훈 교수님이 서양세 개론의 저자인 민석훈 교수님이 들여다본다라고 치면 이 사료 속에 드러나 있는 크로멜의 생각은 실은 크로멜보다는 민석훈 선생님의 생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대의 입장은 당연히 콜링우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콜링우드의 입장이요. 곧 크로멜의 입장, 크로멜의 사고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콜링우드의 입장이 되겠고요. 여기 역사가의 사고방식, 민석훈 교수님의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크로체의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고의 주체가 크로체 같은 경우와 콜링우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로체는 역사가를 의미하는 거고 콜링우드는 역사적 인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의 역사가 이제 좀 쟁점이 되어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역사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그런데 저는 요걸 경험했던 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주 민중항쟁을 경험했던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현재, 그러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현 시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식 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제, 오늘날 우리가 풀거나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요, 민주화로 남아있어요. 민주화. 그러니까 소위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것에 남아있다고요. 제 머릿속에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역대 조선 후기의 왕과 관련한 여러 개의 사료들이 있겠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면선, 광인효연, 숙경영, 순원철, 고순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여러 수십 명의 왕들과 관련한 사료들이 다 눈에 들어오겠지만 제 자체의 문제인식은 아래로부터 혁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지금 5.18 민주항쟁이라는 현재의 문제인식,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현재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놓은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라는 인식을 제가 지금 현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인식 속에서 과거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제 인식에 부합되는 사료들만 골라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개혁 정치가였던 정조 시기와 관련한 사료가 제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또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과 그로 인해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 반란 이런 것들만 지금 제 눈에 띄어 들어올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크로체입니다. 크로체. 예, 곧 제가 살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제 나름의 문제인식, 또 제 나름의 과제. 그러니까 나는 오늘날 현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과제인가 라는 사고방식에서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그럴 때 저에게 유의미한, 곧 저의 문제인식과 저의 과제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과거의 사실들만 눈에 띄게 돼서 이런 사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제 나름의 실천적인 의식과 제 나름의 문제인식이 반영되는 거죠. 하지만 콜링우드는 저의 문제인식이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시대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곧 2020년대 현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2022년 현재를 말을 하는 거라고요. 곧 물리적 시간의 동공간과 동현재의 인식. 그러니까 2022년 현재의 많은 역사가들의 연구 방법론들, 현재의 이데올로기들, 현재의 사상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예, 분명히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크로체가 말하는 현재의 역사는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역사가의 문제의식, 역사가의 과제인식 속에서 나타난 과거의 사료, 과거의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콜링우드가 말을 하고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하는 건 어느 시기든지 역사가가 살게 되면 그 역사가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 내의 이데올로기, 시대 자체 내의 사회상, 시대상,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를 연구하고 그 과거는 항상 그 현재의 냄새가 묻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아까 비슷한 사례를 예를 들면 2020년 현재의 동학 농민운동을 연구할 때는 이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했던 19세기 말의 상황이 아니라 21세기 현재의 상황이 많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콜링우드가 말하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 인물의 역사 인식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역사 인식의 비교에 관한 짤막한 강의를 보셨는데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계정에는 댓글을 달지 않게 돼 있고요. 아울러 저도 댓글을 달고 있지 않거든요. 워낙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점 좀 해량해 주시고, 혹시나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드신다라면 이메일을 활용하시거나 카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